불나방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자로서의 삶은 이미 끝났다. 62세 이영수님은 뜻밖의 순간 묻지마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던 여자라는 감각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불나방 라디오에서 이영수님의 목소리로 그 특별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내 이름은 이영순 62. 아침은 늘 같다.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뜨고 부엌불을 켠다. 남편 입만 맞춰 된장국 끓이고 김치에 생선구이까지 챙겨 밥상을 내놓는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늘 그렇듯 중얼거린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싱거워? 결혼한 지 30해가 훌쩍 넘었는데도 이 양반은 아직도 밥 투정을 한다. 처음엔 서럽게 눈물이 돌곤 했지만 이제는 화도 나지 않는다. 그냥 가슴이 스르르 내려앉을 뿐이다.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거지. 밥상 치우자마자 곧장 딸네 집으로 향한다. 맞벌이하는 딸 대신 손주를 내가 돌본다. 젖병 소독하고 기저귀 갈고 밤새 뒤척인 몸으로 안아 달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저문다. 허리는 늘 쑤시고 무릎은 시큰거리지만 손주가 할머니하고 두 팔 벌려 안길 때마다 겨우 버틴다. 그래도 속으로는 가끔 이런 생각이 스친다. 손주는 이뻐도 이게 평생 내 몫이어야 하나. 주말이면 또 다른 일상이 기다린다. 시어머니 병수발도 해야 한다. 약 챙겨드리고 대소변 받아내며 옆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 남편은 고생이 많다는 말 한마디 없다. 그 양반은 친구랑 술자리로 나가버리기 일수다. 빈집에 남아 시어머니 곁을 지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언제쯤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수 있을까? 그렇게 매일이 흘러갔다. 아내, 엄마, 며느리, 할머니로만 살아온 세월. 그 속에서 여자 영수는 점점 뒷방에 묶여 사라져갔다. 거울 속에는 늘어진 어깨와 굳은 얼굴만 남았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내 팔자지.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허전할까? 그 허전함을 달래보려 시작한 게 라인 댄스였다. 동네 문화센터 강습을 나가면 같은 또래 아줌마들이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른다. 몸은 어색했지만 음악에 맞춰 리듬을 밟다 보면 잠시나마 마음이 풀렸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미정이었다. 나보다 2살 많은 그녀는 늘 곱게 단장하고 표정도 자유로워 보였다. 춤이 끝난 뒤에도 활기가 넘치는 그녀가 부러웠다. 어느 날 미정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영순 씨 요즘 너무 지쳐 보인다.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여행은 무슨 손주도 봐야 하고 시어머니도 계시고 내 팔자에 무슨 여행이야. 그런데 미정이 슬쩍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에이, 내가 말하는 여행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하루쯤 아무도 모르게 여자 영순으로만 사는 여행. 묻지마 관광이라고 들어봤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묻지마 관광. 미정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묻지 않는 거야. 버스 타고 가는 순간부터 그냥 여자로 사는 하루. 솔직히 말하면 나 몇 번 갔다 왔어. 그때만큼은 진짜 살 것 같더라니까.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고 나는 이상하게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머리로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왠지 모를 설렘이 움트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도 미정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하루쯤 아무도 모르게 여자 영순으로만 사는 여행. 밥상을 차리며도 손주 젖병을 씻으며도 그 말이 떠나질 않았다. 내 나이 62. 아내, 엄마, 며느리, 할머니로만 살아온 세월. 그런데 여자라니 그 단어 하나가 낯설게도 동시에 가슴 깊숙이 갈증을 건드렸지만 곧바로 마음을 접었다. 어디 감히 내가 애비 노릇에 손주까지 맡겨둔 몸인데 내가 그런 데를 왜 가. 그러면서도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팔자주름이 깊이 패고 검버섯이 군데군데 번진 얼굴.
어깨는 굽었고 손마디는 매번 기저귀를 갈며 굳어버린 듯 두툼했다. 영순아, 내가 여자였던 적이 있었니? 스스로에게 던진 그 질문에 목이 꽉 메었다. 며칠 뒤 라인 댄스 끝나고 미정이 다시 다가왔다. 이번 주말에 버스 뜬다는데 같이 가자. 그냥 마음만 열면 돼.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빠지면 손주 엄마가 난리 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구멍이 뻐근해졌다. 말끝을 삼키며 괜히 가방 끝만 매만졌다. 평생 그래왔듯 하고 싶은 말은 꾹 눌러 담고 남 좋은 쪽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버릇이었다. 그때 미정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영순 씨 손주도 중요하지. 근데 영순 씨 자신은 안 중요해. 언제까지 남만 위해 살 거야? 하루쯤은 자기한테 줘도 되잖아.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집에 돌아와 밤새 뒤척였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나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손가락은 이불 끝을 괜히 오므렸다 폈다 반복했다. 한 번쯤 단 하루만이라도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다. 새벽녘 휴대폰을 들었다. 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같이 갈게. 주말 아침 집 앞 골목길을 돌자 커다란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었다. 앞유리 한쪽에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맛집 기행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속을 훤히 보여주지 않는 그저 대충 둘러댄 듯한 안내문이었다. 나는 괜히 가방끈을 꼭 움켜쥐었다. 내가 여길 왜 서 있나 이 나이에.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었다. 돌아서 집으로 가야 할 것 같다가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미정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영순 씨, 여기. 그 활기찬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따라 웃음이 나왔다. 버스에 올라타자 공기가 달랐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꾸만 부딪히는 어깨, 먼저 가득 찬 막걸리 냄새. 마치 이미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다른 세상이 열린 것만 같았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씩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62 이영순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온 세월이 단숨에 지워지는 기분이었다. 순간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떨림이 어렴풋이 되살아났다. 버스 문이 닫히고 엔진이 울렸다. 창밖으로 내가 살아온 일상이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하루가 어쩌면 내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걸. 버스가 고속도로에 오르자마자 가이드는 흥겨운 트로트를 틀어댔다. 자, 오늘은 그냥 노는 날이에요. 마음껏 부르시고, 웃으시고, 드시고. 순식간에 박수가 터졌고 몇몇은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어깨를 움츠린 채 창밖을 봤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떠들썩하다니. 하지만 어쩐지 그 들뜬 공기 속에 내 가슴도 조금씩 빨라졌다. 좌석 사이로 막걸리와 과일이 돌았다. 옆자리에 앉은 미정이 내 잔에 막걸리를 가득 따라주며 속삭였다. 걱정 말고 마셔. 오늘은 다 있는 날이래잖아. 나는 머뭇거리다 한 모금 들이켰다. 달큰한 술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따뜻해졌다. 가이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첫 번째 게임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는 진짜 이름, 나이 사는 곳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별명으로만 불러요. 본명 쓰면 벌칙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는 오늘부터 섹시가이다. 나는 여왕님 할래. 하나둘씩 별명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 순간 내 차례가 다가오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내가 무슨 별명을 지어야 한단 말인가. 62 살림꾼, 손주 돌봄이, 남편 밥 차려주는 영순 그런 내 모습과 전혀 다른 이름을 고르라니. 미정이 먼저 말했다. 나는 오늘부터 자유부인 할래.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했다.
가이드가 내 쪽을 바라봤다. 자, 우리 숙녀분은요?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그냥 봄날이라고 해줘요.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가 곧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봄날. 좋아. 역시 여자는 봄이지. 그때 알았다. 내 안에 오래 묶어뒀던 여자로서의 다른 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음을. 가이드는 장난기 어린 미소로 마이크를 잡았다. 좋습니다. 별명도 정했으니 이제 진짜 게임 들어가죠. 룰은 간단합니다. 본명 부르면 안 되고 불렀다간 벌칙. 알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기대 어린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 앞줄에서 한 남자가 무심코 아내 이름을 불렀다. 야, 영자야. 순식간에 버스 안은 폭소로 가득 찼다. 가이드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걸렸습니다. 벌칙 나갑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걸리 한 잔 따라주고 그 사람 손 꼭 잡고 노래 한 소절 부르기. 버스 안은 다시 술렁였다. 남자는 얼굴이 빨개진 채 옆자리 말고 뒷줄을 향했다. 여왕님 잔 받으세요. 잔이 오가고 손이 맞잡히자 사람들은 야유와 환호를 섞어 질렀다. 오, 잘 어울려. 다시 신혼 같아. 나는 괜히 손끝이 근질거렸다. 내 차례는 아니었는데도 그 가벼운 접촉과 웃음소리가 어쩐지 가슴을 두드렸다. 남편 앞에서 손 한번 잡아본 게 언제였더라. 마지막으로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 부른 게 언제였더라. 게임은 계속 이어졌다. 누구는 이름을 실수했고 누구는 일부러 걸리듯 장난을 쳤다. 그때 가이드가 내 쪽을 향해 눈을 번뜩였다. 자, 이번엔 봄날님 차례죠. 본명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와하고 박수를 치며 나를 향해 돌려다봤다. 순간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다. 내가 방금 무심코 미정이를 미정아라고 불러버린 것이다. 자, 벌칙 들어갑니다. 가이드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봄날님은 오늘 제일 멋있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술 한 잔 따라주고 그 사람 눈을 보며 잘 부탁해요라고 속삭이기. 버스 안은 야단법석이 났다. 어머 야하다. 빨리 해봐요, 봄날.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다. 손에 잔을 들고 천천히 일어나자 수십 개의 시선이 내 움직임을 따라왔다. 숨이 가빠졌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런데도 발걸음은 앞줄에 앉은 한 남자를 향해 가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했지만 어깨는 곱게 펴져 있었고 웃음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던 사람. 나는 그 앞에 서서 막걸리를 따랐다. 그리고 잔을 내밀며 눈을 마주쳤다. 잘 부탁해요. 순간 버스 안이 와하고 뒤집혔다.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손뼉을 마구 쳤다. 나는 그 환호성 속에서 두 뺨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간질거리듯 벅찼다. 벌칙이 끝나자마자 가이드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좋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아요. 이번엔 더 재미있게 가죠. 지금부터는 짝꿍을 하나씩 정합니다. 노래 나오면 다 같이 흔들흔들 춤추고 노래 끝날 때 서로 팔짱 낀 사람이 오늘의 짝꿍. 순간 버스 안에 흘러나온 것은 신나는 트로트였다. 탬버린이 덜컥거리고 사람들이 올레 하고 박자를 탔다.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 엉덩이를 흔들었고 누군가는 손뼉을 마주치며 웃어댔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손바닥을 맞추며 리듬을 탔다. 어깨가 절로 들썩였고 다리도 살짝 움직였다. 이상했다. 집에서는 절대 안 하던 짓인데 여기선 묘하게 자연스러웠다. 노래가 한창 무르익을 때 아까 술잔을 받았던 그 남자가 내 앞에 섰다. 춤 같이 하실래요? 낯선 목소리에 순간 움찔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편안했다. 나는 어쩐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버스 안이 흔들리는 리듬에 맞춰 우리는 어설프게 손을 마주 잡았다. 손바닥이 닿자 온몸이 화르르 달아올랐다.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지? 남자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묘하게 듬직하면서도 조심스러워 나를 흠칫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허리를 살짝 굽혀 내 손등에 입을 맞추는 신용을 했다. 순간 사람들은 와하고 환호했다. 어머나 봄날님 인기쟁이네. 둘이 잘 어울린다. 나는 얼떨결에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여자라는 장난스런 눈길을 받는 순간이. 남편 앞에서는 늘 밥하는 사람, 손주 봐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낯선 버스 안에서만큼은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았다. 노래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 심장이 여전히 두근거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설레나. 나는 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햇살이 차창을 스치며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 남자는 옆자리로 돌아가며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이따 또 춤추면 같이 해요. 귓가에 낮게 울린 그 목소리가 묘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오래 잊었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걸 느끼고 있었다. 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섰다. 20분만 쉬었다 갑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커피도 한 잔씩 하세요. 가이드의 목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은 우르르 내렸다. 나는 두툼한 가디건 자락을 여미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휴게소 앞 꽃차단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고소한 어묵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간지렸다. 한 모금 바람을 들이마시자 아까 버스 안에서 느낀 두근거림이 다시금 떠올라 얼굴이 달아올랐다. 커피 같이 하실래요? 고개를 돌리니 아까 춤을 청했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두 손은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심스럽게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괜히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쩌지. 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묻지 않는 날이라잖아.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그냥 느끼면 된다고. 좋아요. 나도 모르게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우리는 휴게소 구석 자판기 앞에 나란히 섰다. 따끈한 종이컵을 받아들고 벤치에 앉아 커피 향이 은근히 퍼졌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아까 많이 긴장하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살다 보니 이런 자리 처음이라서요. 그럼 오늘이 좋은 기회네요. 그의 말투는 가볍지 않았고 진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말에 괜히 가슴 한쪽이 찌르르 울렸다. 마치 내 속마음을 오래전부터 들여다본 사람 같았다. 잠깐의 침묵. 커피 김이 올라오는 동안 나는 문득 내 손등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살결, 오래된 반지 자국. 집에선 늘 엄마, 며느리로만 불리던 손이었다. 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저도 집에선 그냥 잔소리꾼 취급만 받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제가 되고 싶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끝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아, 맞다. 오늘은 본명 안 쓰는 날이라 했죠. 저는 여기선 산들이라고 불러주세요. 바람처럼 가볍게 어디든 흘러가고 싶어서요. 산들. 입안에서 굴려보니 바람 스치는 소리 같은 이름이었다. 자유롭고 가볍고 부럽기도 했다. 나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전 봄날이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자고 해서. 오늘만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한 번 더 내 눈을 바라봤다. 네. 봄날님, 커피 뜨거우실 텐데 천천히 드세요. 그 이름이 내 귀에서 천천히 퍼졌다. 집에서 불리던 호칭들과는 전혀 다른 여자로 불리는 소리.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늘하던 속이 조금 덮여지는 느낌이었다. 멀리서 버스 복귀 방송이 울렸다.
우리는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넣고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그가 문 앞에서 살짝 한 걸음 먼저 물러나며 길을 터줬다. 먼저 타세요. 봄날님, 나는 작게 웃었다. 오늘 하루만이라 해도 이렇게 불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봄날과 산들. 낯선 이름들이 나를 어딘가 다른 곳으로 데려다 주는 듯 했다. 다시 버스에 올라타자 차 안 공기는 휴게소에서 내리기 전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며 마이크를 잡았고 또 다른 이는 술잔을 돌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좁은 통로를 오가며 부딪히는 어깨와 웃음소리, 창문 닫힌 차 안에 퍼지는 알코올 냄새가 묘한 취기를 불러왔다. 가이드는 마이크를 잡고 장난스레 외쳤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 오늘의 게임 룰은 단 하나 본명 금지. 닉네임으로만 불러야 해요. 실수하면 벌칙으로 술 마시기. 순간 버스 안은 와하고 들썩였다. 마돈나! 내 잔 채워줘! 대장 너 걸렸다. 사람들은 웃으며 서로의 닉네임을 불렀고 금세 분위기는 더 짙어졌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자꾸만 옆자리에 앉은 산들에게 시선이 갔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더니 잔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봄날님. 첫 잔은 제가 따라드려도 될까요? 가볍게 부딪힌 유리잔 소리가 울렸다. 나는 잔을 들어 올리며 속삭이듯 말했다. 건배 산들. 그 짧은 호칭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순간 버스 안의 노래와 환호성은 잠시 멀어지고 마치 둘만의 은밀한 비밀이 생긴 듯 했다. 술잔이 몇 번 오가자 버스 안은 이미 작은 무도회장 같았다. 마이크를 쥔 가이드는 사람들을 부추기며 새로운 게임을 꺼냈다. 자, 이번에는 진실 게임 갑니다. 하지만 뻔한 질문은 금지예요. 오늘은 묻지마 관광이니까 평소엔 차마 못 묻는 걸 물어야 합니다. 객석은 와하고 환호성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술김에 수줍음을 잊은 듯 서로를 가리키며 질문을 쏟아냈다. 마돈나, 첫사랑은 몇 살 때였어? 대장 아내 말고 딴 여자랑 여행 가본 적 있지? 봉춘 씨 키스는 최근에 해봤어? 질문이 거세질수록 웃음과 야유, 그리고 붉어진 얼굴들이 뒤섞였다. 버스 안의 불빛은 희미했고 달리는 차창 밖으로는 검은 밤이 스쳐갔다. 그 은밀한 어둠이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듯했다. 가이드는 눈을 굴리다 이번에는 내 쪽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자, 봄날님 차례네요. 진실로 갈까요? 아니면 벌주로 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 몰려왔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손끝이 떨렸다. 순간 옆자리 산들의 저음이 귓가에 파고들었다. 봄날님 진실이든 벌주든 제가 옆에서 같이 마셔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든든하게 느껴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잔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진실로 가겠습니다. 버스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두의 눈빛이 번뜩였다. 좋습니다. 봄날님 진실로. 가이드가 마이크를 두드리며 일부러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버스 안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모두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질문은 그는 일부러 뜸을 들이다가 앞줄에서 한 남자를 지목했다. 대장님 대신 하나 뽑아보시죠. 대장이라 불린 건장한 사내가 툭 튀어나오듯 말했다. 봄날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마음만 먹으면 단둘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순간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다. 사람들 입가엔 장난스러운 미소가 번졌지만 그 시선은 모두 나에게 꽂혀 있었다. 심장이 콩 하고 튀어올랐다. 내 입술은 굳어 있었고 잔을 든 손은 땀으로 젖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노골적인 질문, 그것도 수십 쌍의 눈빛이 쏟아지는 자리에서. 어머 어쩔 거야. 누군가 장난스럽게 소리쳤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내 귀엔 오직 옆자리 산들의 낮은 숨결만 들렸다. 그는 미묘하게 몸을 기울이며 내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조명도 어둠도 아닌 흐릿한 불빛 아래서 그의 눈동자는 이상하게 깊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말할까? 아니면 벌칙 술을 마실까?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내 안의 무언가가 조금씩 꿈틀거렸다. 나는 결국 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살짝 웃음을 띤 채 대답했다. 있습니다. 순간 버스 안은 폭발하듯 환호성에 휩싸였다. 가이드가 역시 봄날님, 대담하시네. 하고 외쳤고 누군가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술잔을 채워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소란 속에서도 산들의 눈빛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환호성이 가라앉고 게임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목구멍은 타는 듯 말라 있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장난처럼 벌주를 주고받았지만 내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산들의 기척만이 내 곁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웃는 듯 그러나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내게 몸을 조금 더 기울였다. 버스의 진동이 우리 어깨를 몇 번이고 스치게 했다. 용감하시네요. 봄날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술기운이 살짝 묻어나왔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짙게 느껴진 건 나를 꿰뚫는 듯한 그의 시선이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잔을 들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잔을 받쳐들며 내 손등에 살짝 닿았다. 순간적인 닿음이었는데도 오래된 심장이 갑자기 젊은 날처럼 두근거렸다. 누군지 대답은 안 하셨죠? 산들이 조용히 속삭였다. 방금 그 있습니다 라는 말 설마. 그의 숨결이 귓가를 간지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곧 피하지도 대답하지도 못했다. 마치 몸이 기억하는 어떤 떨림에 사로잡힌 듯 가만히 굳어 있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어떤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버스 안 공기는 왁자지껄했지만 내 주위는 고요했다. 잔을 주고받는 손길,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흩어졌지만 내 귀에는 산들이의 낮은 목소리만 또렷하게 맴돌았다. 봄날님. 그가 다시 불렀다. 그 음성엔 분명히 남자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낮게 깔린 울림이 귓가를 스치자 오래 잊고 있던 떨림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애써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어깨와 단단한 턱선이 선명했다. 그 순간 버스가 흔들리며 그의 무릎이 내 무릎을 스쳤다. 짧고 우연 같았지만 피하지도 못했다. 30년 넘게 한 사람 밥만 지켜온 손길이죠? 그의 말은 장난 같았으나 묘하게 진지했다. 나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고 산들이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깊고 오래된 산의 그림자 같은 눈빛. 그 손길이 오늘은 좀 더 자유로워도 되지 않을까요? 그가 내 잔을 들어 올려 함께 부딪혔다. 순간 막걸리가 그의 손등을 타고 번졌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단지 게임이고 우연일 뿐이야. 그러나 이미 내 심장은 오래전 잊어버린 여자로서의 두근거림을 되찾고 있었다. 버스 안은 여전히 웃음과 노랫소리로 가득했지만 내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산들이의 손이 내 손등 위에 다시 얹혔다. 따뜻했다. 아니, 뜨겁다고 해야 할까? 나는 잠깐 뿌리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봄날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오래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잊고 있던 이름 여자 영순이 그 손끝에서 깨어나는 듯 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이 산들의 눈동자에 반짝였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다.
30살 이후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이런 시선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여자로서의 나를 바라보는 눈. 순간 목끝이 시큰해졌다. 눈물이 차올라오는 걸 애써 삼켰다. 그의 손이 내 손가락을 아주 살짝 움켜쥐자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버스 엔진 소음보다 더 크게 들렸다. 게임이 끝나고 술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 들었다. 버스 안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차창을 스쳐갔다. 산들이는 어느새 나에게 기대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검은 하늘, 스쳐가는 불빛, 그리고 아직도 뛰고 있는 내 심장.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믿었는데 아직 봄은 올 수 있구나. 그 순간 내 안에 묶여있던 사슬 하나가 풀려나갔다. 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버스가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모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흩어졌다. 나 역시 평범한 여행객처럼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가슴속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죠? 산들이 마지막으로 건넨 그 말이 귀에 오래 맴돌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다만 짧게 웃어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는 이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겨두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여전히 남편은 밥상에 앉아 투정을 부리고 손주는 주말마다 내 품에 안겼다. 겉으로 보이는 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날 버스 안에서 나는 다시 여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걸. 심장이 두근거렸던 그 순간을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영순을 깨워냈다는 걸. 삶은 여전히 무겁고 단조롭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안다. 언제든 봄날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이 사연 속 영순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잊고 지낸 나 자신을 문득 발견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 봄날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불나방 라디오 다음 밤에도 불빛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옵니다.